아프가니스탄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코시테파 운하가 하류 4개 국가의 생명줄인 아무다리아 강에서 수십억 리터의 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도박에 미래를 걸고 있는 걸까요?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강이 마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예상 밖의 국가가 시작한 초대형 프로젝트 하면 보통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미국 같은 나라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예상치 못한 도전자, 바로 아프가니스탄이 등장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로 여겨졌던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코시테파 운하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강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인 아무다리아 강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대담한 선언입니다. 이 운하는 아프가니스탄의 농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물 공유 협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 강이 그토록 중요하며 누가 이 강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이 아무다리아 강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초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는 20세기 중반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 지도자로 알려진 사르다르 모하마드 다우드 칸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길이가 약 2,400km에 달하는 아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프로젝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강의 집수 면적은 약 53만 4,739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연평균 유출량은 거의 98세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시르다리아 강만이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아무다리아 강은 이 지역에서 4개 국가에 물을 공급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시작해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에서 끝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하게 말라버린 아랄의 바로 앞에서 끝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물 전환 프로젝트는 이미 영향을 받은 이 저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들 각 국가는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으로도 아무다리아 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경제의 주요 부분인 만큼 강의 흐름에 어떤 변화라도 생긴다면 4개 국가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사항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이 이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수십 년간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3. 운하 건설 경쟁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인공강을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만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은 새로운 운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당한 건설 진척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모하마드 다우드가 지난 세기에 고려했던 이전의 비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기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시사합니다. 초대형 프로젝트로 불리는 코시테파 운하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작업자들은 빠른 속도로 아무다리아 강에서 바르주의 다블라트 지역까지 경로를 개발했습니다. 당초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단계는 18개월 만에 완료되어 108km 길이의 운하가 완성되었습니다. 첫 단계 비용은 약 9,400만 미국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2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재정 지원 없이 오직 국내 수입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비용이 2022년 첫 8개월 동안의 아프가니스탄 국내 수입의 약 8%를 차지했지만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운하가 연간 최대 5억 미국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다블라트 바트 지역에서 시작되어 파르야부주의 아드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관리들은 두 번째 단계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시테파운하의 약 81%가 완료되었으며 전체 프로젝트는 61%가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3월 이후 총 177km의 운하가 건설되었는데 이는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망에는 엄청난 압박이 따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과업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간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도우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4. 막대한 노력과 막대한 위험,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운하건설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세요. 아프가니스탄 프로젝트가 측지 측량과 토양 분석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건설 속도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운하 위 다리 같은 추가 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지하 관계 파이프라인도 통합되고 있습니다. 토양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천 그루의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거대한 양의 토목 공사로 매일 최대 100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시테파 운하건설에 투입된 노력의 수준을 고려하면 이 인상적인 진행 속도는 더욱 이해가 갑니다. 2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약 5,500명의 인력이 3,300대의 건설 장비를 동원해 24시간 내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팀에게는 아직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운하의 최종 계획 길이는 285km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프로젝트에 6억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9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9,400만 달러가 국내 수입의 약 8%를 차지하는 국가에게는 상당한 투자입니다. 빠른 진전은 좋지만 규칙은 어떨까요? 한 나라가 기존 법적 틀 밖에서 건설을 진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빠른 개발 속도와 제한된 자원 기반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초에 몇 가지 어려움이 관찰되었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운하에 균열이 생겨 약 1억 세제곱미터의 물이 주변 모래로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계점도 드러났는데 운하가 콘크리트 라이닝 없이 건설되고 있어 내구성과 보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은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계획대로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새로운 운하는 아프가니스탄 내의 여러 물 관리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코시테파 프로젝트는 이웃 국가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은 그 흐름에 의존하는 여러 국가에게 필수적인 강이며 강의 분배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하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건설 중인 운하는 그러한 수문학적 개입에 두드러진 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한 국가의 야망이 어떻게 국제협정의 파문을 일으킬까요? 6. 하류 지역의 법적 틀과 영양 아무다리아 강에 접근할 수 있는 각 국가는 소련 시대에 공식적인 물 자원 할당을 받았습니다. 1987년에 수립된 566호 의정서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물의 48.2%, 즉 296억 세제곱미터를 할당받았습니다. 타지키스탄은 95억 세제곱미터, 투르크메니스탄은 220억 세제곱미터, 키르기스스탄은 40억 세제곱미터를 할당받았습니다. 소련의 일부가 아니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이 협정에 따른 공식적인 몫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소련 붕괴와 그에 따른 물 공유 의정서 업데이트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공식적인 조약 협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나라는 아무다리아 강에서 취수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할당량이 없습니다.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독립국가들은 이 협정에 정의된 할당량을 기반으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제한 없이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대체로 규제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는 장기간의 내부 문제로 인해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광범위한 물 인프라를 개발할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류 국가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7. 하류의 재앙. 최근 아프가니스탄이 계획 추정치에 따라 연간 최대 10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아무다리아 강에서 전환할 수 있는 운하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개발은 하류의 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리적 현실에서 비롯되는데 두 나라 모두 농업을 위해 강의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코시테파 운하의 도입으로 주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이 약 80%에서 65%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관계 인프라 대부분은 이전에 합의된 물 할당량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부문이 가용 수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모카와 밀 생산이 국내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총 생산에 의미 있게 기여합니다. 물 공급 감소는 이 부문과 더 넓은 경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두드러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카 생산량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거의 98만 헥타르에서 재배하여 연간 생산량이 100만 톤을 초과했습니다. 물 부족은 수확량에 영향을 미쳐 수출 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농업, 특히 목화 농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강 유량 감소로 인한 환경적 영향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 지역의 위성 사진 시리즈는 아라레의 후퇴를 보여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남쪽 부분은 현재 바랄쿰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 현상은 복합적이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아무다리아 강의 흐름이 감소한 것입니다. 여러 국가가 수년 동안 강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끌어왔고 이러한 전환은 이미 강이 아라레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시테파 운하의 완공은 이 취약한 수문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라레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느 한 국가만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물 전환은 기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상당한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한 먼지가 그린란드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8. 지구적 파장 전문가들은 아무다리아 강에서 더 많은 물을 끌어오면 아라레 지역의 수생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무다리아 강의 흐름 감소와 범람원 전역의 습지 파괴를 계속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물 공급 감소는 우즈베키스탄과 다른 주변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가 된 아랄쿰 사막의 확장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아라레에서 최대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바람에 날린 먼지와 모래의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38,0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있는 아랄쿰 사막은 바람 침식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약 1억 톤의 염분과 화학 물질이 섞인 먼지가 배출됩니다. 이 물질에는 모래, 광물 비료 잔여물, 그리고 관계 농업 지역에서 유래한 살충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기 중 입자는 해당 지역의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아랄쿰 사막에서 발생한 먼지 입자가 남극, 그린란드 빙하, 노르웨이 숲, 벨라루스 들판과 같은 먼 곳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다리아 강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이미 이 지역에 존재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코시테파 운하 건설로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류 국가들이 물을 완전히 빼앗기거나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 전체를 잃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 온화는 환경적 압박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기후변화 추세와 결합하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국가의 심각한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과 환경 외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강, 국경, 그리고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왜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9. 아프가니스탄이 서두르는 이후 아프가니스탄이 코시테파 운하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이 단순히 지역 역학을 바꾸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로 심각한 내부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하 프로젝트는 경제 침체, 실업, 식량 불안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건설 중에도 이미 일부 측정 가능한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은 14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운하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개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4,2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운하가 완공되면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 고원, 사막이 지배하는 국토의 대부분은 농업에 장애가 됩니다. 남부 지역은 이론적으로 농업 잠재력이 있지만 혹독한 사막 조건으로 인해 경작이 어렵습니다. 약 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레기스탄 사막과 같은 곳은 극한의 기온과 잦은 바람으로 염분이 섞인 먼지를 퍼뜨립니다. 유목민들은 전통적인 가축 사육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식생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북부는 지형이 더 평평하고 사막이 없어 농업에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강우량이 제한적이며 남아시아 몬순은 거의 이곳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량은 불규칙한 강수량과 계절적 빙하 해빙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가시적입니다. 2021년에는 평균 이하의 강설량으로 인해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여 농업 생산량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오랜 불안정과 겹친 가뭄은 많은 사람들의 물 접근성을 감소시켰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42%만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받고 있으며 농촌 인구의 27%만이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하수 추출이 가능하지만 펌핑 인프라의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주민들은 가뭄 피해 지역에서 약간 더 나은 조건의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2021년의 전체 이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8년 가뭄의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34개 주 중 22개 주가 영향을 받아 약 26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진행 중인 기후 위기는 이 나라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켰습니다. 불행히도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인구 증가는 제한된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맥락은 아프가니스탄이 코시테파 운하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하는 관계와 경작지 접근성을 확대하여 북부 지방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시키려는 전략적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대담한 움직임이 녹색 혁명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지역적 심판으로 이어질까요? 10. 미래. 낙원인가? 역설인가? 아프가니스탄의 코시테파 운하 프로젝트는 아무다리아 강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이점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은 북부의 약 50만 헥타르의 건조한 땅에 물을 대어 가뭄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55만 헥타르 이상의 땅이 작물 재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하의 일부 구간에는 이미 물이 흐르고 있으며 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크게 향상시키고 국내 소비와 수출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지는 건설 기간 동안에 5,500개의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약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이 한때 널리 재배되었던 아편 양귀비 재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2022년 4월의 금지 조치로 양귀비 재배 면적은 약 20만 헥타르에서 2023년까지 거의 0으로 줄어들어 아편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같은 합법적인 작물로 전환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농촌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봤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